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버크셔 주주총회 섹션 2 파트 3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사실 저번 파트와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사가 아니라서 좀 잘 모르는 영역도 있는데, 그 미국 서부에서 어마어마한 화재가 났었잖아요. 산불이죠. 산불이 났었는데 그 산불에 대해서 이 유틸리티 시스템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크셔 투자하고 있는 에너지 유틸리티 회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앞서 그 에너지 유틸리티 회사들이 뭘 잘못했고,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했고, 우리가 뭐 실수를 했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도대체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은 제가 다른 건데, Knowledge Treat Society Trend, 그러니까 사회적인 트렌드를 다루는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트렌드도 다뤄야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작정 이게 효율적이고 이게 맞고 무조건 돈적으로 이게 더 돈을 더 지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워렌과 그렉 에이블이 말하는 부분은, 우리는 이제 단지 돈을 버는 지식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소사이어티의 트렌드,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회가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유행하는 것들을 다루는 지식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 게 뭐냐면, 이게 산불이 났을 때 우리 회사들은 어떻게 대응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산불을 에너지 회사들이 뭘 어떻게 대응했다는 거야? 누가 가서 불을 끈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미국은 여러 가지 주들이 모여 있잖아요. 뭐 50몇 개 주가 있잖아요. 그 많은 주들이 다 법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사회적 인식도 다르고, 즉 그 소사이어티의 트렌드가 각 주마다 되게 다른가 봐요. 뭐 우리나라도 지방에 가면 트렌드가 좀 다르고 사람의 성향도 다르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든 지역에 대한 가치를 포함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즉 모두가 잘했어 라고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쪽 주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쪽 주에 있었던 사람들은 되게 환호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결정을 다른 주에서 내렸을 때 이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는 이 소사이티 트렌드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대요. 뭐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에 어떤 지사나 뭐 이런 게 있겠죠. 지사가 있다라는 것도 그 섹션 1에서 밝혀졌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즉 인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적인 트렌드는 우리가 아무리 옳고 계산해보고 숫자로 따져보니까 옳고 이런 부분은 모든 소사이티 트렌드를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사회적 요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죠. 비즈니스를 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넘는 일이라는 건 숫자와 효율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가치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사회가 꾸려져서 그 사회가 지향하는 그런 가치들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지식을 넓혀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 산불, 와일드파이어에 관련된 마지막 종합적인 얘기 같은데, 공공재는 많은 돈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퍼블릭 서비스라고 하죠. 이 퍼블릭 서비스는 상당히 많은 돈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로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숨어 있는 말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의사결정도 내리고 이런 소사이어티 트렌드를 잘 다룰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정부와 주의 돈들이 우리의 회사들에게 투자를 할 것이다, 이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유틸리티 회사들은 이 공공재죠. 이 공공재 사업에 잘 녹아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 에너지 유틸리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계속해서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라는 건 이 사업이 앞으로도 엄청난 돈을 나라에서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 돈들을 이 기업들이 받아 먹겠죠. 우리 나라 돈 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회사들이 공공재에 들어오는 많은 돈을 벌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잘해서 돈을 잘 벌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 유틸리티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AI 산업에 대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섹션 1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직 AI의 어떤 회사가 명확하게 이 벅셔 해서웨이의 모델링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안 산다. 하지만 이 AI 산업이 명확하게 잘 될 것이기 때문에 AI 산업은 명확하게 전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전력회사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스테이션 12에서는 런던에서 선생님이 오셨어요. 런던에 있는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 벅셔 해서웨이의 어닝 파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실 뭐 별거 아니죠. 어떻게 돈을 버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좀 짜여진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에도 되게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아주 큰 핵심적인 현인의 생각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회사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어닝 파워를 갖기 위해서 주요한 포인트를 보고 이 포인트가 다른 점에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찾는데요. 명확하게 어떤 거냐면, 돈을 버는 힘이 이 회사가 A라는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이 A라는 제품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A라는 그 제품이 생산이 됐을 때 이걸 다르게 생산하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되게 고민을 해서 본인들이 뭐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걸 하고 있는 회사를 또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요한 포인트는 놓치지 않되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간다. 그게 바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어닝 파워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핸드폰을 계속 되게 잘 만들어 왔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핸드폰을 이렇게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이 핸드폰을 요렇게 쓰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다른 점을 찾고 있다가 이 회사가 그걸 잘해요. 그럼 더 담는 거죠. 더 사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회사가 이걸 더 잘해요. 그러면 최선의 선택으로 그 회사를 또 사게 되는 거겠죠.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워렌 버핏이 섹션 1에서도 섹션 2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를 할 때도 감정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이코노미컬한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코노미컬한 투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경제적인 투자라는 거잖아요. 즉 숫자를 분석을 해서 이 분석한 숫자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 저 회사 대표가 너무 좋아. 너무 뭐 나한테도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람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투자 안 한다라는 거죠.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운데 이런 감정적인 투자를 배제하고 어닝 파워를 늘려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이건 뭐 옛날부터 주주총회에서 나왔던 얘기기는 한데, 가장 비관적인 순간에 최고의 딜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주식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평가돼 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비관적인 순간이 안 왔잖아요. 이번에 뭐 트럼프 무역관세 때문에 주식이 갑자기 팍 곤두박질을 치는데, 이건 사실 비관적인 순간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비관적인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버핏은 늘 이때 주식을 사죠. 그래서 돈을 엄청 벌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고평가되고 주식이 안 내려와요. 제가 봐도 미국 주식이 조금만 내려오면 전 더 사고 싶은데 안 내려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기회는 일어난다. 즉, 이 사회, 이 주식시장, 기업, 이 모든 게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회가 일어날 거니까 기다려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그 AI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요. 잠깐 하는데 이 AI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관점인지 워렌의 관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워렌의 관점인 것 같았거든요. 이 이상적인 AI의 회사는 어떤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에서 상당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뭐냐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 빅테크는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번대요. 이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번다는 말은 뭐냐면 레버리지를 되게 많이 쓴다라는 거죠. 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자본력으로 승부하지 않고 자본 수익력으로 돈을 본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해서 강조되는 얘기인데 자본력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힘, 즉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돈의 힘이죠. 엄청나게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로 승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잘 투자해서 이 투자한 거에서 수익력을 뽑아내겠다라는 거죠. 수익을. 대신 빅테크는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상적인 AI의 회사들이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합니다. 이 보장된 돈이라는 건 사실상은 돌려 말하면 캐시플로우죠. 캐시플로우가 잘 되는 회사,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본 집약도는 흥미롭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AI 회사들이 뭐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투자하고 되게 꿈을 먹는 회사들이니까요. 막 이 빅테크 회사들이 막 투자하는데 이런 회사들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땐 엔비디아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TSMC. 이 두 회사를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이 회사들이 자본을 활용해서 엄청 집약적으로 뭔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AI 회사들 중에 자기네가 엄청나게 번 돈을 가지고 이 자본을 엄청 때려 넣어서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자본 집약도는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걸 떠나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엄청나게 많은 재무제표를 매일 읽는 게 자기 취미 생활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큰 빅테크 AI 시장이 왔는데 그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안 봤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눈여겨보고 있는 AI 회사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자본 집약도가 좋은 회사,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래저래 제일 큰 AI 회사들을 다 사놓기는 했으나 그 중에 자본 집약도가 높은 회사, 이것도 지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골라내는 어떤 그런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연결이 되는 회사를 투자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비즈니스 연결이 되는 회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A라는 제품을 최종적인 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부품을 사와서 어디서 조립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나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각각의 회사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가 연결되는 건 뭐냐면 내 회사 안에서 다 연결이 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AI 회사들은 전력 회사를 안 갖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정말 그 AI에 관련된 회사들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자기네 회사가 쓸 전력들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가 연결된 거잖아요. 나는 AI에 관련되면 칩이든 뭐든 해야 되는데 전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전력 회사를 사들이는 겁니다. 비즈니스가 연결되는 거죠.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흥미롭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얼 컴퍼니, AI 쪽에서 아이디얼, 이상적인 회사가 뭐냐라고 봤을 때 최근에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칩만 생산하는 걸로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엔비디아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엔비디아 칩을 쓰기 위해선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를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자기가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 생태계 안에 회사들이 들어오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말했던 비즈니스 연결이라는 것, 그리고 자본 집약도라는 것,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 자기만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 생태계 안에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다 놀게 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가 아주 아이디어란 AI 컴퍼니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찾고 있어요. 아마 워렌 버핏도 찾고 있을 것 같고 그렉 에이블도 찾고 있을 것 같고 저도 찾고 있습니다. 뭘까요? 고민해 보시죠. 자,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